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의정부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임용된 전정일 환경자원국장, 이상우 도시개발사업단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정일 환경자원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환경자원국장으로 임명된 전정일입니다. 먼저 민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승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환경자원국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김동근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고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의정부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자로 도시개발사업단장에 임명된 이상우입니다. 먼저 민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승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단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김동근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개인적으로 크나큰 영광이지만 그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시는 의원님들과 매 순간 소통하며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김민준님, 박수진님께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위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사항을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위원회별 심사 결과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9일과 26일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를 의정부시의회 회규칙 제65조 제2항에 따라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의 조세일 의원을, 부위원장의 권한나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한 후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세일, 정미영, 김지호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지호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47마 의정부 시민 여러분, 1,500명의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입니다. 부원원에게 5분 발언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 및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7월 1일은 의정부 시의원으로서 활동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의원이 되고 나서 송이안 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백지와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와 의정부시 재정이익의 발견 및 극복 방안 대책 마련 등 출자 출연 기간 통폐합, 지역 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들을 해결하며 쉼없이 달려온 2년이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의정부시 재정이익 극복을 위해 모든 예산을 공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효불급한 예산 사용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보통교부세와 경기도 조정교부금의 등의 축소와 무분별한 예산 사용으로 의정부시가 2024년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다가오는 2025년, 2026년까지 예산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 당선이 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재정이익에 대해 말했지만 2023년 하반기 508억의 보통교부세 축소가 현실로 나타나자 뒤늦게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정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없었음에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이었으며 의정부시는 예산이 없어 사회적 약자기금을 폐지하고 여성 청소년 생리사업, 청소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등의 타 시군에서 누릴 수 있는 보편적 혜택을 누릴 수 없어 본 의원은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아울러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사업자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다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추후 경기도와 국토부의 행정적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져 진정한 백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자 출연 기간의 통폐합, 보조금 단체 및 위탁사업비 예산 기준안 마련, 의정부시 중복되는 복지 예산 등의 경비를 줄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의정부시의 재정 확충과 재정 정당성 제고를 위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공장이 들어오지 못하는 의정부는 경기북부 설치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경기북부 수부도시 의정부의 경기북부권역 관할 LH 경기북부가 의정부 용현동의 이전을 시작으로 의정부시에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와 시세 수익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202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8만 4천 명입니다. 향후 10년 이내 우리 의정부의 노인 인구는 약 14만 명이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젊음의 도시, 생산의 도시, 세대를 아우르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 미래 세대의 기회 땅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효율적 재정 운영과 국토비 매칭 사업에서 시 예산이 없어 매칭을 못하는 사업에 있어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끝으로 GTS-C 노선, 경기도가 추진하는 GTS-G 플러스 노선, 8호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시연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2년 초심을 잃지 않고 젊은 청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 온 힘을 다 쏟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의원, 이익 집단을 공격과 압력에도 할 말하는 의원, 시민을 위해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시행된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과 관련하여 유보통합이 의정부 시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 발언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어린이집 예산과 인력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유보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 같은 해 12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끝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했던 유보통합은 중앙부처로의 1단계 통합은 이루어졌으나 향후 통합기관 확립 및 법률 개정, 지방단위 업무 및 재정이관 등 규정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막막한 실정입니다. 세부적인 이행 계획이 없어 유보통합이 진행될 경우에 우려되는 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산 이관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발생 측면입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지자체는 보육 업무가 교육청 사무라는 이유로 보육 시책 사업을 중지하게 되기에 자칫 보육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례로 대한교육기관법 시행으로 대한교육기관이 교육청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교육사무 경비 지출을 할 수 없게 된 일은 예산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책 사업의 주체가 변경될 시에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따라서 유관 조직기관은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으로 꼼꼼하게 예산을 살피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철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만 0세에서 5세를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유치원의 경우에는 만 3세에서 5세를 기준으로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교처럼 운영되어 관리 운영 형태 등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 향후 교사 처우, 재정 지원 등 전문 인력 확보 면에서 우려가 되며 나아가 갈등 문제로 확장될 시에는 교사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한 교육 서비스 저하, 보육기관 비정상 운영, 교육비 인상 등의 우려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유권에 따른 운영관리 측면입니다. 지자체의 재산이기도 한 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교육청으로 이전될 시에 소유권 문제도 있고 지자체의 교육, 보육, 돌봄 사업 기능이 효과적으로 지속될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해 가정 양육 및 틈새 보육에 대한 자체 사업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경남 합천군의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육아지원센터로 변경하여 포괄적 육아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전환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자체 사업 아이디어로 저출산에 맞서는 선도적인 프로그램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도시 인구 정책을 위한 강인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이 필요합니다. 도시의 교육 기능이 효과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에 끌려갈 것만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유보통합 매뉴얼 구축이 필요합니다. 2026년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의정부시 아이돌봄 클러스터는 보육, 돌봄, 교육시설 통합으로 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할 계획이 있지만 이번 유보통합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더 크게 본다면 부모 교육 및 다자녀 지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아이사랑 놀이터 등 도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정 양육 지원 사업은 선택이 아닌 지속 사업으로 계속해서 개선 확대해 가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타 시군처럼 별도 기관을 마련하거나 기존의 육아 종합지원센터 사업을 철저히 분석하여서 시에서 유지해야 할 조직, 기관, 인력, 구도를 선점하여 이관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노력한 만큼 도시 브랜드는 향상될 것이고 지역 경쟁력은 상승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또한 이번 유보통합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체제 개선의 발판이 될 것이라 보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보육 업무 직원분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이번 정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육부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의 보육 환경이 안정되도록 국가 정책을 개편하여 보육기관 관계자 학부모들이 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시민들의 염원을 살펴서 우리 시도 의정부형 유보통합 매뉴얼 구축을 통해 유보통합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말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 1, 2동 장암 작은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주호 의원입니다. 온 발언에 기울이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에 현재 입주해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업체는 총 1,713개 업체입니다. 유비세 15개 업체, 한강, 듀클래스 고산, A, B, C동 통합 804개 업체, 의정부 더 리브 센텀 스퀘어 1, 2, 3동 통합 858개 업체입니다.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규정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의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식기반 산업,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그 밖에 입주 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들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내 다양한 업체들이 도심 지역 또는 신도시 지구에 입주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정부시 관내 지식산업센터 입주율이 80%에 불과하며 20%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집행부에 제한된 업종의 규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의정부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고 싶어도 제한된 업종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업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정부시는 이와 같이 입주할 업체를 제한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2023년 4월 29일 경기도가 공개한 재정자립도 순위에서 의정부시는 경기도 28개 시 중 25위 꼴찌 수준입니다. 2023년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는 23.2%에 불과합니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 스스로 지방세와 세액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자주 재원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3년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55.4%이며 28개 시 지자체 평균은 36.4%입니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28개 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의정부시는 지방세와 세액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산 업체들이 입주 장벽을 높이는 행정행위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의정부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 억제 권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지정이 금지되어 있고 기존 산업단지가 운영을 이어가거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정도만 가능합니다. 결국 의정부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근거하여 대기업 반도체 단지나 산업단지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 유치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의정부시 관내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는 무려 1,713개 업체가 있지만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추가 업종 목록을 살펴보면 변호사업, 법무사업, 공인 회계사업,
OEM 방식, 즉 위탁 생산 방식까지 확대하여 지식산업 업종의 영역을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도 지식산업센터의 업체의 다양성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업체들이 센터 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업체들이 의정부시 지역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께 당부합니다. 의정부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시고 특히 지산센터 내 업체들도 다양화시킴으로써 의정부시 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공격적인 행정을 펼치시기를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세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3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과 의사 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소관 상임위에 예비심사를 걸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위원회에서는 6월 27일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의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기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78억 9,296만 96원이며 당해년도 조성액은 92억 4,341만 9,548원이고 당해년도 사용액은 990억 1,268만 7,998원이며 당해년도 조성액은 781억 2,365만 1,646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면 일반 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5,380억 362만 8,988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3,671억 8,672만 6,450원으로 잉여금은 1,708억 1,690만 2,538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193억 5,266만 5,075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64억 644만 3,454원으로 잉여금은 429억 4,622만 1,621원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169억 6,381만 8,662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44억 9,002만 9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15억 8,444만 2,172원입니다. 재무제표는 총 자산 6조 1,275억 710만 5,623원, 총 부채는 395억 6,001만 8,152원으로 순자산 6조 879억 4,708만 7,471원입니다. 채권 채무 결산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3년 말 채권 현재액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68억 3,857만 7,666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 60억 7,788만 2,316원이며 특별회계 4억 9,069만 5,350원으로 기금 2억 7천만 원입니다. 2023년 말 채무액은 없습니다. 2023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5,173억 9,868만 9,040원으로 2022년 말 대비 659억 2,013만 5,361원이 감소하였으며 2023년 말 물품 보유액 현재액은 156억 2,354만 7천원으로 2022년 말 대비 2억 697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23년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 40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출된 시정 및 개정 공고사항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23년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위원장이 심사 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근본 정례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장께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근본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의 요구자료에 대한 작성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또 심심한 위로의 감사 말씀 전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의정부 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의회 사무국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 및 도시공사, 문화재단, 상권활성화재단, 청소년재단, 평생학습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운영위원회에서는 6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87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20건을 채택하여 총 213건의 시정 및 개선 공고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돌출된 문제점 중 시정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권고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 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 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김동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9대 시의회는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협치의회를 목표로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13명의 의원 모두는 시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대안 있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생을 지향하면서 47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의정부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 이후 체계적인 인사 운영,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신속한 채용 등 선도적인 모습으로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는 의장으로서 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하고자 소통하고 현장을 다니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니 부족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의원으로 돌아가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동료 의원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고충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신 47만 시민 여러분, 김현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감사했습니다. 불철주야 의정부시를 위해 애쓰시는 김동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늘 우리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애써주고 계신 고현수 국장님 이하 사무군 지원께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후반기 의장단 선출 등을 위한 제4차 본회의가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